아침 근무자들이 하나둘 요양원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주인공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사무실 한쪽에 앉아 조금 전 닫아두었던 작은 문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지만 상자는 열지 않았고 그 선택이 오히려 더 큰 무게로 남아 있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진실은 확인한 진실보다 오래 마음에 남는 법이었습니다. 복도는 낮의 소리를 조금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카트가 움직이는 소리, 직원들의 낮은 인사, 커튼을 여는 소리들이 겹쳐 들렸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복도 끝, 피아노 옆에 숨듯 놓여있던 작은 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이어진 선택들 끝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을 나서 복도로 향하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오래된 물건 몇 개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복도 끝에 다시 섰습니다. 낮에 빛이 들어오자 밤에는 보이지 않던 흔적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벽에 긁힌 자국, 오래된 안내 표지의 자국, 그리고 그 작은 문 앞 바닥에 남아있는 다른 자국들. 누군가는 이 문 앞에 자주 섰고 그만큼 자주 망설였다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주인공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의 상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자를 여는 순간 이 요양원이 숨겨온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탓에 경첩이 낮게 울렸고 그 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복도에 퍼졌습니다. 그는 순간 손을 멈췄지만 이미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가지런하지 않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이 상자가 급하게 숨겨졌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오래된 악보 한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모서리는 손때로 달아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악보를 한 장씩 넘기며 제목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은 익숙한 곡들이었지만 중간쯤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제목이 적히지 않은 악보 한 장이 끼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연필로 작게 적힌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름은 지워진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몇 번이나 덧칠해 가린 듯 보였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그 글씨를 바라보며 노인이 불렀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고 이제는 의심할 여지도 없어 보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악보 말고도 작은 물건들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메트로놈, 줄이 끊어진 이어폰, 그리고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노인과 그 옆에 서 있는 한 사람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만큼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가까웠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주인공은 사진을 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상자가 단순한 개인 소지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 한 부분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어떤 이유로 이곳에서 멈춰버렸다는 것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복도에서는 여전히 낮의 소음이 들려오고 있었지만 이 작은 공간 안에서는 시간이 다시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주인공은 상자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미 충분히 무거운 첫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상자를 다시 열어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까는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두 번째로 바라보자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은 오래전에 찍힌 것이 분명했지만 상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주 꺼내봤다는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고 뒷면에는 손으로 만지다 생긴 기름 자국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노인은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적었고 눈빛에는 생기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눈빛이 며칠 전 밤에 잠시 되살아났던 눈과 닮아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고 몸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사진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배경에는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지금 요양원 복도에 놓인 전자 피아노와는 달랐지만 음악과 관련된 공간이라는 점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사진 속 장소는 밝았고 사람들의 표정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 사진이 찍힌 날에는 아직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뒤집어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발에 있었지만 내용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연습이 끝난 날, 주인공은 그 문장을 여러 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연습이라는 단어가 이 모든 일의 출발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다시 바라보며 주인공은 깨달았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인연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고 그 관계가 어떤 이유로든 끊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끊어진 지점이 지금 요양원의 밤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다시 상자 안의 악보 묶음을 꺼냈습니다. 사진과 메모를 본 뒤라 그런지 처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악보는 대부분 정식 인쇄물이었지만 몇 장은 손으로 덧붙인 표시들로 가득했습니다. 연필로 그어진 선, 동그라미, 그리고 짧은 메모들. 누군가 이 곡들을 단순히 연주한 게 아니라 반복해서 다듬고 있었다는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주인공은 제목 없는 악보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 곡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중간중간 박자가 비어 있었고 몇 마디는 아예 공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끝까지 쓰지 못한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빈칸들을 바라보며 왜 이 곡이 완성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더는 이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악보 한쪽 구석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흐려져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빛을 비춰보자 간신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꼭. 주인공은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이 약속돼 있었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악보를 천천히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곡은 연습을 위한 곡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 준비되던 곡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끝내 이 곡을 듣지 못했기에 밤마다 같은 소리만을 찾고 있었던 건 아닐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공은 악보를 상자 맨 위에 다시 올려두었습니다.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상자에 담긴 것들은 우연히 모인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같은 날, 같은 이유로 멈춰버린 이야기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사진 뒷면에 적힌 문장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연습이 끝난 날, 그 짧은 문장은 이상하리만큼 많은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보통 예고 없이 쓰이지 않습니다. 무언가 끝날 걸 알았거나 끝내야만 했던 사정이 있었을 때 붙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그 문장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이별의 표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시 상자 안을 살폈습니다. 악보 묶음 사이에서 접힌 종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식 서류는 아니었고 메모지에 가까운 종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글씨는 급하게 적힌 듯 삐뚤었고 문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읽는 순간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이번 연습이 끝나면 더는 여기 올 수 없을 것 같아. 누가 쓴 글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사진 속 인물 중 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주인공은 종이를 들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연습이 끝나면 떠나야 했던 이유, 그리고 떠난 뒤에도 남겨진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갔을지 말입니다. 그 마음이 결국 밤마다 이곳을 떠돌고 있었던 건 아닐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낮 근무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공간 안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상자 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이 상자는 단순한 추억의 보관함이 아니라 끝내 말해지지 못한 이야기의 입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상자를 다시 덮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닫아둘 이유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연습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인공은 그 답이 아직 이 요양원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상자 속 물건들을 다시 살피다가 맨 아래에 접혀있던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종이들보다 질이 달랐고 모서리는 유난히 깔끔했습니다. 공식 문서처럼 보였지만 제목과 도장은 없었습니다. 대신 날짜와 시간만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사진 뒷면에 적힌 그날과 같은 날짜였습니다. 서류에는 짧은 문장들이 줄지어 적혀 있었습니다. 연습 종료 시각, 귀가 확인, 이상 없음. 모든 표현이 지나치게 간결했고 감정이 배제된 문장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점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면 굳이 이런 기록을 따로 남길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종이를 들고 사무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인수인계 노트에 남아있던 빈칸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날, 보고되지 않은 밤. 이 서류는 공식 기록과 개인 메모 사이 어딘가에 놓인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고 동시에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주인공은 날짜 아래에 작게 적힌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연필로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이후 출입 없음. 그 짧은 문장은 그날 이후 누군가 이곳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연습이 끝난 날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퍼즐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연습, 사라진 사람, 그리고 밤마다 되풀이되는 기억.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확신했습니다. 이 요양원의 밤은 우연이 아니라 끝내 정리되지 못한 그날의 연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인공은 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후 출입 없음. 그 문장은 단순한 사실을 적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 숨겨진 선택까지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날 이후 이곳에 돌아오지 않았고 누군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선택이 왜 필요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직원은 어느새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왔지만 주인공은 그 존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상자 속 서류를 보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두가 같은 선택을 했어. 직원의 말은 변명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해온 사실의 요약처럼 들렸습니다. 주인공은 고개를 돌려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나요? 그 질문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에 가까웠습니다. 직원은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말하면 끝날 줄 알았거든. 그날의 일을 꺼내는 순간 누군가 책임을 져야 했고 그 책임은 이곳에 남은 사람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복도 끝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남겨두는 쪽을 택했어. 지우지 않고 치우지 않고 다만 말하지 않는 선택.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저절로 잊힐 거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밤마다 깨졌습니다. 노인들이 같은 소리를 찾고 같은 이름을 부르며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 요양원의 밤은 단순한 기억의 오류가 아니라 남겨진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선택을 다시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상자를 닫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제는 덮어두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자 안의 물건들은 모두 같은 날에서 멈춰 있었고 그날 이후로 이어지지 못한 시간들이 이 요양원의 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직원은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막을 이유도 대신 결정해줄 명분도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주인공은 피아노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덮개는 닫혀 있었고 전원도 꺼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노인들이 찾던 소리는 지금 이 순간에는 울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은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연습이 끝난 뒤 왜 아무도 이 소리를 다시 꺼내지 않았는지를 말입니다. 사고였을 수도 있고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그 이후의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더 긴 고통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음악은 멈췄지만 기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쪽에서 낮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름도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짧은 말이었습니다. 이제 됐다. 주인공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사람이 잠시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끝낼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외면하지는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요양원의 낮은 계속되겠지만 이 밤들은 더 이상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피아노는 여전히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침묵이 끝이 아니라 다음 이야기를 위한 준비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